안녕하세요. 해커스텝스 청의 강로사입니다. 이렇게 5월 적중 예상 특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또 공부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강의 들으시기 전에요.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 가셔서 문제 다운받으셔서 먼저 풀고 와서 강의 들으시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강의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자, 그렇게 되면 효과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먼저 듣고 문제 풀어보신 후에 오셔야지 돼요. 자, 그러면 파트 1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1은 여러분들께 하나의 문장을 드리죠. 그 하나의 문장에 여러분들이 잘 어울리는 응답을 찾아주시는 것이 바로 파트 1에서 하실 일이에요. 자, 파트 1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한테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트 1을 공부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무 깊이 생각을 하거나 끌지 않고 빠르게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자꾸 훈련해 주시고요.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어휘 보시면은 minute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네요. 자, 우리가 어떤 의미로 알고 계세요? 각도나 혹은 시간 단위의 분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미 충분히 많이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 기회에 하나의 의미를 더 기억해 주세요. 바로 회의록이나 어떤 순간의 의미. 자, 그 중에서도 회의록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Number 1. Why didn't you come to the staff meeting this morning? 자, 이 문장에서의 핵심은 뭐죠? 바로 맨 앞에 있는 why didn't you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과 여러분들이 구별지어서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why don't you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 why don't you라는 표현이나 why didn't you 둘 다 전부 의문사 why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의문사라고 생각을 하면 정보를 물어보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알고 있지만 이 why don't you 같은 경우는 정보를 물어보기 위해서 의문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아주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죠. 자, why don't you의 의도는 무엇이죠? 바로 제안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게 어때? 라고 상대방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그런 문장이 되겠죠. 자,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제 같이 정리하는 것이 바로 이 why don't you와 why didn't you를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why didn't you 같은 경우는 어떤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정말 그 이유를 물어보는 그런 문장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이 문장은 무슨 뜻이에요? 오늘 아침 스타프 미팅에 왜 오지 않았냐라고 정말로 이유를 물어보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이야기해주는 답을 찾으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의문사로 물어보는 경우에는 정보를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정보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긴 하죠. 그렇지만 자기가 가지 않은 스태프 미팅의 이유를 모른다라고 얘기할 이유는 없어요. 자, 모른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그 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적을 때에만 해당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어울리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답을 찾아볼 건데요. 한 가지 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why didn't you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시제까지 같이 만족이 되어야지 됩니다. 자, A번부터 들어볼게요. A. I can take down the minutes if necessary. 자, I can take down the minutes if necessary 라 그랬어요. 자, 이거 무슨 뜻이죠? 바로 필요하다면 제가 회의록을 적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take down이 무언가를 받아 적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석이 빨리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회의와 관련된 minute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만든 그냥 오답에 지나지 않네요. B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B. I thought it was scheduled for tomorrow. 자, I thought it was scheduled for tomorrow. 무슨 얘기예요? 나는 그게 내일인지 알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아침 스태프 미팅에 가지 않은 이유를 직접 얘기해 주는 B번이 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수 있죠. 자, 그렇지만 C, D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C. Sorry, but I don't think I'll be able to make it.
자, 죄송합니다만 I don't think 생각하지 않는데요. I'll be able to make it. 자, 여기서의 make는 만들다가 아니라 가다의 의미를 가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 열리지 않은 회의에 대해서 자기가 참석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은 시제가 틀렸죠. D번 들어보도록 하죠. D. The position is still open. 자, the position is still open. 무슨 얘기예요? 그 자리는 아직까지 비어 있어요. 공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역시 문제에서 이야기했던 회의에 왜 오지 않았냐 라는 이유를 물어보는 질문과는 관련이 없네요. 자, 그래서 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딱히 정리하실 그 어휘는 없는 걸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굉장히 평이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죠. 그러면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2. We should invite some friends to our new place. 자, we should로 시작하는 이 문장은 앞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뭐 해야겠다라고 우리에 해당하는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은 그러자 말자 하는 대꾸를 해주게 마련이겠죠. 자, 무엇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초대를 해야 된대요. 몇몇 친구들을 우리 new place라는 거는 새로 이사한 아파트나 어떤 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로 이사한 집으로 우리가 몇몇 친구들을 초대를 하는 게 낫겠어. 초대를 해야겠어. 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상대방은 이 we should에 어울리는 승낙을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의 답을 찾아보도록 하죠. A부터 들어볼게요. A. We need to hire a moving company. 자, moving company 하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짐작하실 수 있듯이 이삿짐 센터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삿짐 센터를 hire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 때문에 나온 걸까요? 바로 new place, 이사와 관련된 단어와 좀 연관이 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한 오답에 지나지 않네요. B번으로 가볼게요. B. It is too small to have roommates. 자, it is too small. 너무 뭐뭐하다, 뭐 하기엔, roommate랑 같이 살기엔 너무 작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룸메이트를 드려야겠어 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오답 처리해 주셔야지 되겠죠? 자, 친구들 초대에 관련된 제안에 대한 답 C번 들어볼게요. C. Okay, as soon as we're settled in. 자, okay라고 하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제안에 대해서 일단 승낙을 했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도 역시 승낙과 관련된 표현이어야 되는데, 자, as soon as we're settled in 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자리를 잡기만 하면 바로 이렇게 친구들을 초대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앞뒤가 일치하는 정답 C번이 되겠네요. 자, D번 들어보도록 하죠. D. The new apartment is much further from my office. 자, 새 아파트는 much further 이라 그랬어요. 비교급 앞에 even, still, much, a lot, far 전부 다 훨씬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표현들이죠. 자, 그래서 훨씬 멀어요. 어디서부터요? 우리 회사로부터 훨씬 멀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역시 친구들을 초대를 하자라는 제안과는 관련이 없는 new apartment를 이용한 오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Part 2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Part 2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죠? 세 턴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 세 턴의 대화 끝에 여러분들이 어울리는 응답을 찾아주시는 건데요. Part 1과 마찬가지로 생각할 시간을 길게 들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휘를 잘 외워가셔가지고 빠르게 내용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빠른 판단을 통해서 답을 골라내는 연습을 해주셔야지 되겠네요. 자, 그러면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 건데요. Statistic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통계학 혹은 통계를 의미하는 표현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3번 문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3. I thought Tim's presentation was excellent. 자, 본인의 의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팀의 프레젠테이션은 정말 너무 대단했다, 훌륭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상대방은 맞아 하면서 동의를 할 수도 있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면서 거절을 할 수도 있어요. 자, 들어볼게요. Me too. I was surprised by how much data he included.
자, me too. 나도 굉장히 excellent 했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뒤에 무언가 내용을 덧붙이는데 난 굉장히 놀랐어요. 자, 뭐 때문에요? 얼마나 많은 data를 그가 포함을 시켰는지 정말 놀랐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팀이라는 사람이 방대한 양의 어떤 데이터를 다루었나 봐요. Well, he's always been very good with numbers. 자, well 하면서 이렇게 많은 data를 여기다가 포함을 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항상 숫자에 강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남자가 하면은 어울릴 만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팀이라는 사람의 프레젠테이션이 훌륭하였다라는 이야기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언가 이 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칭찬을 하고 끝날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느낌이 오시죠. 자, 거기에 플러스 앞에서 구체적으로 숫자에 강하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많은 data를 포함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훌륭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는 칭찬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는 그런 문장을 찾아주시면 가장 정답에 가깝겠죠? A번 들어보도록 하죠. A. He needed to focus on statistics more. 자, he needed to 했어요. 그는 뭐 했어야 했다 이런 얘기예요. focus on 어디에 집중을 하자? 바로 statistics에 좀 더 집중을 했어야 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언가 개선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점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맞지가 않네요. 흐름상은 이제 칭찬에 대한 한마디가 더 들어가는 게 좋겠죠. 자, B번 보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 I think it was the best presentation I've given. 자, I think 뭐라고 생각합니까? It was the best presentation I've given. 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했던 가장 최고의 presentation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자, 지금 내용을 보면은 이 B가, 이 남자가 한 presentation이 아니라 팀이라는 사람이 했던 presentation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답 처리하실 수 있고요. C번 들어볼게요. C. Everyone at the meeting was impressed with him. 자, 회의에 있었던 모두가 그에게 굉장히 감명받았어요. 라고 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으로 팀이라는 사람이 프레젠테이션 정말 잘했다. 라는 어떤 칭찬의 한마디. C가 답이 되겠네요. D번 들어볼게요. D. It was a shame you couldn't attend. 잘 기억해 주세요. It was a shame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It's a shame. 그 과거형 it was a shame 이건 뭐냐면 안타깝다 라고 아깝다 이렇게 좀 뭔가 유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이에요. shame의 의미 때문에 이 뜻을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안타깝네 안 됐네 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You couldn't attend 무슨 얘기죠? 너가 참석하지 못해서 정말 안타깝다 라고 이야기하는 지금의 흐름과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은 C번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요. 자, 이와 같이 Part 2부터는요. 대화의 흐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통해서 의도를 파악하고 거기에 직접적인 답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역시 그렇게 길게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판단을 해서 답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 건데요. 자, 4번에는 crutch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목발을 의미하는 표현이 되겠어요. 자, 4번 문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4. Why are you on crutches? 자, 첫 번째 문장에서 Why are you on crutches? 라고 얘기를 합니다. crutch라는 표현에다가 이제 복수형이 되니까 crutches 하면서 음가가 생겼어요. 양쪽으로 이제 목발을 짚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자, 무엇을 물어봤어요? 왜 목발을 하고 있지? 라고 물어본 거예요. I twisted my ankle last week. 자, I twisted my ankle last week. 지난주에 발목을 이렇게 접질렸다 라고 지금 이렇게 목발을 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과거 시제를 써준 것이죠. Oh no. How did you do that? 자, 마지막 말에 주의해 주셔야 되겠죠. 저런 하면서 How did you do that?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어떻게 해서 그렇게 twist your ankle 하게 되었느냐?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twist my ankle 앞전에 있었던 어떤 이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답을 찾아야 되겠죠. A. I got my medical test results yesterday.
자, 나는 어제 medical test results 뭐죠? 건강검진 결과예요. 어제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어요 하는 것은 어쩌다가 twisted your ankle 하게 되었느냐 라는 내용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고요. B번 볼게요. B. My ankle is all better, thanks. 자, 이것은 뭔가 I hope you get well soon과 같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에 대해서 내 발목은 지금 완전 그전보다 낫다, 훨씬 낫다 하면서 고맙다라고 걱정해 주어서 고맙다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쩌다 그랬어 라는 말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C번 들을게요. C. That must have really hurt. 자, that must have really hurt. 무슨 얘기죠? 그거 정말 아프겠다. 완전 아프게 생겼어. 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겼느냐랑 역시 관련이 없네요. D번 들어보죠. D. It was just a little slip. 자, it was just a little slip. 그냥 잠깐 미끄러진 것 뿐이었어. 라고 하면서 화자가 어떤 자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의 의도를 축소하고 싶을 때 쓰는 just를 포함해서 그냥 잠깐 미끄러진 것 뿐이었어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겼느냐라는 것에 직접적인 응답을 담고 있는 D번을 답으로 골라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5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5번부터는 이제 part 3가 되겠죠. part 3에서는 여러분들이 특정 순서를 여러분 좀 머릿속에 가지고 들으시면 훨씬 좋아요. 일단 먼저 여러분들한테 상황을 설명해주고 그 이후에 이어진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서를 모으시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질문을 확인하고 오답은 제해 주시고 정답을 골라주는 이런 과정으로 문제를 푸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의 어휘부터 정리할 건데요. strategic 이라는 표현이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형용사형이라는 거 아실 수 있죠. 그래서 전략상 중요한 혹은 전략적인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quarter 하게 되면은 4분의 1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15분, 1시간은 60분이잖아요. 자, 이거를 4분의 1로 자르면 15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4등분이라는 의미로 1년을 4등분으로 나눠서 그 한 분기를 우리가 quarter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analysis 하게 되면 분석이나 혹은 어떤 분석의 연구를 의미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의 대화를 들어볼 건데요. Number 5. Listen to a conversation between two coworkers. 자, 이와 같이 누구누구 사이에 혹은 어디어디에서 혹은 무엇에 관하여와 같은 식으로 대화의 큰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주는 첫 번째 문장이 지났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두 회사 동료 사이의 대화라고 하네요. What are you working on at the moment? 자, at the moment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죠? 바로 now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줘야 되겠는데요. I'm finishing up the company's strategic plan for the next quarter. 자, 뭘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죠. 지금 마무리 중인데요. 회사의 전략 계획, 언제를 위한 전략 계획이냐면 다음 분기 전략 계획을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일을 이야기를 해줬네요. Oh, I thought Jeffrey was doing that. I thought Jeffrey라는 사람이 있겠죠. 자, 그 Jeffrey가 그거 하는 줄 알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끔 대화 안에 제3자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제3자가 중심 소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그냥 잠깐 지나가는 엑스트라로 끝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벌써 두 문장이나 후에 잠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확률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We worked on it together, actually. He did the data analysis. 자, we worked on it 하면은 이 it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 전략 계획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함께, 사실 우리가 그거를 함께 일을 했었어요. 라고 하면서 he did 무엇을 했어요? data analysis. 즉, 이제 어떤 정보 분석을 했다라고 하네요. Did you include any sales and marketing statistics from my department? 자, did you로 시작하고 있어요. 의문사 없으니까. 자, 뭐 물어보는 거예요? 포함했니? 하는 그 여부를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부서에서 나온 세일즈나 마케팅의 어떤 통계들을 다 포함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포함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They are in there, don't worry. 자, they're in there.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전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질문을 확인을 해볼 건데요. Question. What is the main topic of the conversation?
자, 중심 내용 문제 중에서 메인 토픽이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메인 토픽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여러분들이 이 선지에서 볼 수 있는 선지의 모양새가 명사 형태, 명사나 명사절 혹은 명사구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A부터 들어볼게요. A. The statistics report from the sales department. Sales Department, 영업부서에서부터 온 어떤 통계의 보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렇게 영업부 이런 것들은 디테일 부분에서 잠깐 나왔던 것이지 전체적인 큰 그림을 이야기하기엔 조금 문제가 있네요. B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 Jeffrey's work on the data analysis. 자, 제프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제프리는 그냥 디테일 중에 한 명이었죠. 나 이거 일을 제프리가 하는 줄 알았는데 했는데 우리가 그냥 같이 했었고요. 그는 data analysis를 했어요 하고서는 끝나버렸어요. 제프리라는 사람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자, 이와 같이 디테일에 잠깐 등장하는 사람이 중심의 답이 될 수는 없는 일이죠. 자, C번 들어보도록 하죠. C. A marketing campaign for a new product. 신제품에 대한 마케팅 캠페인인데요. 그 어느 것도 사실은 등장한 적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바로 오답 처리를 해주셔야지 되겠고요. 자, D 들어보겠습니다. D. A corporate plan for an upcoming period. 자, upcoming period, 다가오는 어떤 기간이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 대화에서는 뭐라고 나왔었어요? 바로 next quarter이라는 표현이 나왔었죠. 다음 분기를 위한, 그래서 그것을 이제 paraphrase에서 upcoming period라는 표현을 썼고요. corporate plan, 바로 앞에서 이제 전략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죠? strategic이라는 표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는 내용은 전부 이런 어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고요. 지금 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그것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제프리라는 사람과 함께 일을 했었다라는 어떤 특징도 등장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남자가 일하는 부서에서 온 세일즈나 마케팅에 대한 어떤 통계들도 다 포함을 하고 있음까지가 우리가 디테일 부분에서 체크할 수 있었던 무엇에 대해서요? 바로 이 회사의 어떤 전략에 대해서 지금 대화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 가지 정도겠죠. 자, 그래서 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중심 내용 문제는 큰 그림을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조그만한 아주 디테일들, 자세한 내용들을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6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는 Part 4이죠. Part 4 같은 경우는 이제 담화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텐데 4-5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어요. 자, 하지만 앞에 우리가 대화문에서 봤었던 4-5 문장을 생각하면 큰일 나시겠죠. 아주 정말 긴 문장으로 4-5 문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은 바로 탄탄한 어휘력, 그 다음에 집중력이 흐려지면 안 되겠고요. 앞에서부터 들으면서 계속해서 뒤에다가 붙여가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계속 볼 건데요. hornet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hornet 하면은 호박벌, 우리가 흔히 말벌이라고 부르는 그런 큰 벌 있잖아요. 그 아이를 hornet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larva라고 얘기를 하면은 애벌레 혹은 그 유충, 어떤 벌레의 유충을 얘기하는 표현이 larva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ollinate 하면은 바로 꽃에 수분을 시키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decapitate 하면은 목을 베다 혹은 해고시키다, 너무나 좀 끔찍한 그런 뜻인데요. decapitate 이라는 표현은 이제 정말 목을 이렇게 베어버리는 그런 동사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ferocious 라고 얘기하면 이제 사나운 혹은 해로운, 지독한 이런 의미를 가지는 그런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번의 담화를 들어보도록 하죠. Number 6. The Asian giant hornet, the largest hornet in the world, has for the first time been discovered in North America. 자, 맨 처음에 중심 소재가 나오고 있어요. Asian Giant Hornet 하면서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간단한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Hornet이래요. 이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아이는 has for the first time been discovered in North America. 북미 지역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라고 무언가를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Asian Giant Hornet이 중심 소재라는 건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겠고요. 자, 이 아이의 어떤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지 한번 계속 들어보도록 하죠. The hornet's appearance has worried both beekeepers and farmers, as it feeds on bee larvae, which are responsible for pollinating many crops.
자, 이런 호넷이 북미 지역에 등장을 한 것이 어떤 영향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호넷의 출현은 누구에게요? 양쪽 둘 다 바로 beekeeper, 양봉하는 사람과 농부 모두에게 다 걱정스러운 일이에요. 자,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이 아이가 fed, 바로 먹고 사는 거예요. 무엇을요? 그 벌의 어떤 유충인데요. 어떤 벌이냐 하면은 뭐의 책임이 있죠? 바로 많은 작물들의 수분을 책임지고 있는 어떤 벌의 유충을 얘가 다 잡아먹기 때문에 벌을 양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농부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걱정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Asian giant hornets can grow to a length of almost 2 inches, with a 3-inch wingspan.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외양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는요, 어디까지 클 수 있냐면 거의 2인치까지 자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인치 길이의 날개와 그 다음에 몸 길이는 2인치까지 자랄 수 있다라고 이 아이의 이제 겉 모양을 설명을 해주었어요. They have large biting mouthparts, which allow them to decapitate bees, and a ferocious sting that can be deadly to humans. 자,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 아주 큰 입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굉장히 사나운 그런 침을 가지고 있대요. 자, 그리고 이 큰 입은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냐면 다른 벌들의 목을 잘라낼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사나운 침은요, 사람에게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어느 거 하나 좋은 게 없어요, 지금. 자, 우리 문제를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Question. Why are farmers fearful of the impact of the Asian giant hornet? 자, 육하 원칙 문제입니다. 이렇게 의문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런 육하 원칙 문제는 처음부터 의문사 잘 뽑아내셔야 되고요. 문제 모두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담화 안에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쏙 집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농부들이 왜 이 Ancient Giant Hornet에 대해 이 영향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앞부분에서 우리 등장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걱정스럽게 취급이 되는 이유는 바로 뭐였어요? 많은 어떤 작물들의 수분을 책임지고 있는 벌의 유충을 다 잡아먹기 때문이다 라고 아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세부 정보 문제는 디테일 부분에서 정확하게 언급한 부분들 중에서요, 좀 중요한 것들 위주로 등장을 하는 것이 특징이었죠. 자, 그럼 A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They prey on the young of vital pollinators. 그렇죠. A번이 답이 되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prey on, 앞에 담화에서는 feed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둘 다 같은 의미를 가지는 무언가를 먹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아주 중요한 어떤 수분을 담당하는 자, 어떤 벌이었죠. 그 벌의 새끼들을 잡아먹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B, C, D가 답이 아닌 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B. They are capable of consuming many crop species. 자, 상당히 다양한 종의 그 곡물들을 다 먹어치우기 때문도 아니었고요. C. They can produce a large number of larvae at one time. 단순히 한 번에 굉장히 많은 양의 새끼들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도 역시 아니었고요. D. They will kill off insects that protect plants from predators. 식물들을 그 포식자로부터 보호해주는 어떤 곤충을 잡아먹기 때문도 역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육하 원칙 문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들었는가 못 들었는가 아주 pure listening 스킬을 테스트라는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셨다면 A번이 답인 거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7번, 8번 문제 파트 5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5는 역시 담화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앞에서 봤던 파트 4보다 훨씬 길이가 길고 그 다음에 하나의 담화를 듣고 난 다음에 두 개의 문제를 푸셔야 되는 그런 파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7번, 8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말 그대로 shipbuilding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건함,
조선에 관련된 단어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 facility 하게 되면 시설이나 설비, prompt 자체가 어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형용사로는 즉석의 신속한. 자, 그다음에 동사로는요. 자극하다, 무언가를 촉구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 쓰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고요. shipyard 하면은 이 조선을 하는 곳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approximately 하면은 대체로 거의. 그 다음에 executive 하게 되면 행정적인 혹은 임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executive, 뭐 officer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임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pause라는 표현, 우리가 게임을 하다가 잠깐 그만둘 때 이렇게 pause를 누르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 되겠어요? 바로 중단하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잠시 멈췄다 다시 가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circumstance 하면은 어떤 사정이나 상황, 어떤 상황에 두다라는 동사까지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permit은 허락하다, 뭐뭐 하게 내버려 두다. 명사형 permission. 자, 그 다음 forbid는 금지하다 라는 뜻이고요. prohibit 역시 동의어죠. 이럴 때는 여러분들 같이 묶어서 외워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property라는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산의 의미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부동산의 의미로도 상당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어떤 땅, 부지, 부동산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이해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러면 7, 8번 내용을 한번 들어볼 건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문장은 잘 들으셔야지 돼요. Number 7 and 8. Before we get today's class started, I have a few announcements about our upcoming field trip to the Neptune shipbuilding facility. 자, 첫 번째 그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수업 중이라는 거예요.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수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세팅이 지금 수업이에요. 자, 그러면 수업에 참여 있는 학생들에게 몇 가지 어나운스먼트를 할 건데요. 무엇에 대한 어나운스먼트냐면 다가올 현장학습인 거죠. 그 현장학습 어디로 가요? 바로 Neptune Shipbuilding Facility, 즉 넵튠이라는 이름을 가진 조선소 시설로 가는 그 현장학습에 대한 어나운스먼트가 이어지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어나운스먼트들은 일반적으로 어때요? 첫 번째, 두 번째 하면서 이렇게 아이터마이즈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목록화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특징이 있죠. First, a bus will be in the parking lot of the engineering building next Thursday at 7:30 a.m. 자, 첫 번째로 공지해 주는 것은 바로 어디에서 모일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버스는요, 파킹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 파킹 롯에. 어디에 파킹 롯이냐면 엔지니어링 빌딩 파킹 롯에 있을 거예요. 언제? Next Thursday 7시에, 오전 7시 반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It will depart promptly from the university at 8 o'clock. 그리고 8시가 되면 즉시 대학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일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네요. We'll get to the shipyard at approximately 9:30, and we will begin by listening to a talk by one of Neptune's executives about the facilities. 자, 그 다음 일정은 뭐냐면은요, 그 shipyard, 조선소에 아마 대략 한 9시 반 정도에 도착을 하게 될 것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는 어떤 턱을 듣게 될 거예요. 누가 하는 턱이냐면, 넵튠이라는 회사에 보면 여러 임원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명이 나와가지고, 바로 이 facility에 대해서 무언가 턱, 연설 같은 것들을 할 거예요. 이 연설이라는 표현은 조금 맞지 않고요. 그냥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담화를 듣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겠죠. Then we will tour the outdoor portions of the shipbuilding yards until 12:30, when we will pause for lunch. 자, 그리고 나서는 무엇을 할 것이냐면 투어, 이제 계속 이제 견학을 하는 것이죠. 어디를요? 야외 부분이에요. 조선소의 야외 부분을 언제까지요? 12시 반. 근데 이 12시 반은 어떤 시간이에요? 바로 우리가 점심을 먹기 위해서 잠시 멈추게 될 12시 반까지 야외 부분을 견학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일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Tours of indoor facilities will take place in the afternoon until 3 p.m. 자, 점심 식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indoor facilities에 대한 투어는요, 3시까지 이어질 거라고 하네요. Now, you must not forget to bring your student ID cards with you.
일정에 대한 이야기는 다 끝났어요. 그 나머지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내용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2-1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일정으로 끝났고 두 번째 하면서 얘기해주고 싶은 게 꼭 학생증을 갖고 오세요라는 내용이에요. We have to register at the yard security office before anyone can gain entrance. 자, 이 배경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반드시 학생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 자, 우리는요, 이 조선소의 어떤 security office, 보안센터가 되겠죠? 그 보안센터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다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 사람이 누구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So, if you forget your card, you won't be allowed inside. 그러다 보니까 학생증이 없으면 정확하게 등록이 잘 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학생증을 가져오세요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져요. Also, please stay with the group at all times, and under no circumstances are you to enter any areas that are marked restricted. 자,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이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클루는 바로 이 also에 있습니다. 자, 뭐입니다 라고 쭉 설명한 다음에 또한이라고 얘기했으면 자, additionally 하나 더 또 전달할 내용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또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all the time 계속해서 그룹이랑 같이 있어야지 혼자 단독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under no circumstance니까는요. 뒤에 내용에 대해서 부정을 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당신은 restricted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는 area는 어떤 상황에서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You're free to use your phones or mobile devices to take pictures. 자, 또 디테일한 내용들이 이어지는데요. 사진을 찍기 위해서 전화기나 혹은 mobile devices를 사용하는 것은 free,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In addition, food, drink, and smoking are permitted in designated areas only. 자, in addition 한 가지 더 얘기해 줍니다. 아까 나왔던 also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in addition이 있네요. 음식이라던가 음료 그리고 흡연 같은 것들은 꼭 이렇게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Okay, now let's get started with class. 마지막에 이제 자, 어나운스먼트 끝났음을 얘기하고 이 담화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7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 number 7. What will happen at 8 a.m. on Thursday? 역시 육하 원칙 문제가 되겠네요. what으로 시작하는 의문사로 시작하는 육하 원칙 문제. 지금 무엇을 물어보고 있죠? 다음 주 그 Thursday에 오전 8시에 자 무슨 일이 일어나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플레이 2를 들으신다면 8시에 뭐 하나를 굉장히 열심히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듣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아주 쉽게 답을 아실 수 있는데요. 자, A번부터 들어볼까요? A. A lecture will be given to some students. 몇몇 학생들에게 수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었고요. B. A vehicle will leave from a parking area. 그렇죠. 엔지니어링 파킹 랏에 버스가 있을 것이고요. 7시 반에 있을 것이고 8시가 되면 즉시 출발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 itinerary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B번이 답이라는 거 아실 수 있고요. C. A meal will be served to tour group members. 투어 그룹 멤버들에게 식사가 제공이 되는 것도 역시 아니고요. D. An executive will show people around a facility. 자, 이거는 지금 executive라는 단어가 분명히 등장을 했었어요. itinerary에. 9시 반 정도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임원이 나와서 하는 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 사람이 직접 사람들에게 시설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완전 오답이 되겠네요. 자, 그럼 8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Question number 8. What is correct about the Neptune shipbuilding? 자, correct 문제 OX 퀴즈처럼 생각하면서 풀으시면 되겠습니다. 디테일 부분에서 나왔던 중요한 것들, 좀 굵직굵직한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직접 언급한 것 중에 맞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A. It forbids visitors from entering certain areas.
자, forbid에 이제 금하다, 금지하다의 의미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고요. 어떤 특정 지역이 들어가는 것은 금지됩니다. 분명히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restricted라고 표시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A번이 바로 답이에요. B. It prohibits eating and drinking anywhere on its property. 그 부지 어디에서도 먹거나 마시는 것이 이제 금지되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앞서서 무슨 얘기했었어요? 지정된 곳에서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예 금지됩니다라는 것은 틀린 표현이 되겠죠. 자, C번이에요. C. It restricts the usage of phones to take pictures. 자, 앞에 나와 있던 forbid라든가 아니면 prohibit라든가 아니면 여기 restrict 전부 다 제한되는 걸 얘기해요. 앞에는 좀 더 강하게 금지되는 거, restrict은 제한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진을 찍기 위한 휴대폰의 사용이 제한된다라고 얘기했는데 free라고 얘기했던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도 오답. D번 들어볼게요. D. It requires all shipyard employees go through security scans. 자, 뭔가 security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었어요. 우리가 전부 다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증 가져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security라는 단어가 한번 등장을 했었는데요. 자, 지금 이 선지의 내용은 무엇이에요? 바로 조선소 직원 모두가 이런 security scan에 을 겪어야 된다. 이걸 통과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직원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field trip 가는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학생증 꼭 가지고 오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목에서 등장했던 이 security라는 단어를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해서 만든 오답에 지나지 않네요. 자, 이와 같이 이번 달에도 우리가 파트 1부터 5까지 이렇게 엄선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각 파트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단어 열심히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꼼꼼하게 이해하는 연습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에 우리 또 다른 내용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해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